네, 반갑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문병철이라고 합니다. 박영주 원장님께서 이번 모임에 바이오 분야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신다 그래가지고 관련 내용을 좀 소개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오늘 내용을 준비는 했는데요. 그냥 제가 이 모임은 처음 와보는 거라서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는 전남 나주 동신대 안에 있습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한의학연구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해서 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대전에 있습니다. 국가한의학 관련된 연구 개발하고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저희 임무이고요. 대전에 본원이 있고 대구에 한의기술응용센터라고 해서 2015년에 하나 분원이 생겼고요. 저희는 2018년 11월 달에 나주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전대 한방병원에 그 임상연구센터가 있습니다. 한약자원연구센터는 2018년도 저희가 개설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이유는 중국이 사실 이제 그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중의학 공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을 중국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2010년에 나고야 의정서라고 해서 자원 어떤 주권 강화 국제 협약이 생기면서 어, 그 한약재에 대한 이 동북 공정을 굉장히 심하게 지금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고려 인삼이 파낙스 진생인데요. 이거에 대한 국제 표준을 중국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면서 파낙스 진생으로 하지 말고 아시안 진생이라고 학명을 바꾸자는 정도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은 국제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잘 대응해서 해결은 됐는데요. 어떤 그런 움직임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한약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약 자원 한약재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와 데이터들을 좀 모으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거는 사실 이제 한약재에 대한 기초 연구입니다. 그래서 한약재가 어떤 약은 어떤 것들을 써야 되고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건 어디에 분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한약재에 대한 기본 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자원을 모아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표본이라든지 약재라든지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자원은행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고문원에서 어디에 치료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쌓는 현황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떤 성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성분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실제로 보통 대부분의 약재가 식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약재가 특정 부위 특히 뿌리를 많이 쓰는데 뿌리를 써서 말려서 자르고 나면 식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형태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1년에 한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고 두 명 내지 세 명이 목숨까지도 잃습니다. 정확한 정확한 정보 없이 잘못 섭취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고들이고요. 이게 이제 일반 이제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한의학이나 한방병원이라든지 그 한의원이라든지 또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지어 먹었던 한약이 올해 지어 먹은 한약하고 과연 약효가 똑같은가? 품질이 똑같은가라는 이런 이제 의문들을 가지는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정보에 맞는 자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 자원을 확보하고 나서는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구별법을 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성분 기준에서 어느 정도 성분이 되었을 때 이게 약효를 보장할 수 있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저기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연구된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DBO하고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 이를 종합 정보를 확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하는 부분은 이제 자원 측면에서는 표본관이라든지 자원은행 그리고 거점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에 대해서는 감별 도감이라든지 기원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술 개발 부분에서 공유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확한 약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술 전수 교육 또는 무상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분양 기탁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별 기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소재 감정 서비스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 이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전연구센터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이런 이제 그 바로가기 기능들이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약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서 경동시장에 가가지고 마대에 들어있는 한약을 사서 뭐 먹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뭐 야간문을 사다가 뭐 자료에 들어있는 야간문을 사다가 술을 담그고 하는데 그거는 의료기관에서 쓰는 한약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루는 한약이 아닙니다. 그건 농산물이거든요. 한약은 GMP 기관에서 14가지의 검사를 다 거쳐서 규격품으로 포장되어 나오는 것만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약 기원 사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공유하고 있는데요. 한약은 이렇습니다. 과연 당귀에 이르면 안젤리카 기가스라는 식물 학명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 뿌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당귀 그러면 식당에 가서 당귀 그러면 쌈밥이나 고기 먹으러 가면은 당귀 잎 주잖아요. 그거는 안젤리카 기가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1단귀라고 해서 안젤리카 아쿠틸로바라고 일본에서 쓰는 당귀입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물론 우리 약전의 1단계는 외단계는 따로 또 수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목적을 쓰는 약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약전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대만, 그다음 홍콩, 일본, 북한 끝까지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귀 그러면 안젤리카 기가스의 뿌리 어떤 검사들을 거쳐 중금속 얼마 정도가 허용돼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식약처에서 만드는 기준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원은행을 구축해서 가지고 저기 자원을 분양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무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저희가 확보한 걸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나고야 정서가 체결되면서 상업용으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당사국하고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것들만 제공을 합니다. 외국에 해외에 있는 자원에 대한 것을 제공했을 때는 그런 협약 자체가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자원을 뭐 표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재라든지 추출물이라든지 윤저시료 분석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구축해서 공유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국가생명연구자원 거점은행으로 지정받아서 저희가 70% 에탄올 추출물을 이제 추정 추출물을 지금
확보해서 지금 분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자원운용을 통해서 교류한 내용인데요. 수정은 어떤 일이냐면 이 선배 연구자들이 막 수집하고 했던 표본들이라든지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분이 은퇴하시거나 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보관하고 활용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분양은 아실 거고, 수탁은 어떤 회사나 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연구 개발을 할 때 시료를 썼는데 이게 그냥 보통은 남겨두지 않거든요. 그냥 다 쓰고 나중에 다시 또 구입해서 쓰고 이러는데, 그걸 증거를 하나씩 남겨놔야지만 실제로 어디 저기 제품 개발에 활용했던 그 소재가 똑같은 소재였는지 나중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어떤 효과가 차이가 난다든지 이러면.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시면 저희가 보관을 해드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말씀드릴 게,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 약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형태를 가지고는 본초 감별도감을 저희가 이제 520품목에 대해서 식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러면 약재 상태에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도감을 편찬했었는데, 이게 책으로 공유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가지고 웹으로 지금 다 전환시켜서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형태를 가지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말화 시킨다든지 절편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구별하기가.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마크를 개발해서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남성이라고 예전에 사약을 만드는 재료를 쓰던 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대한민국 약전에는 요 세 가지만 약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이제 위품이죠. 근데 이게 식물 상태에서는 잎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구별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약용부의 뿌리를 캐가지고 건조해서 쓸면, 제가 이거 다 캐가지고 사진 찍은 건데 저도 구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데 실제 값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개의 거는 정품이고 이게는 위품인데,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DNA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독칼에 대한 독칼이라는 약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독칼은 우리 몸에 저기 나물로 먹는 두릅입니다. 두릅의 뿌리를 독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두릅을 우리가 정품으로 쓰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치단기라는 중국 독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의 대부분의 재배되는 게, 독칼로 재배되는 게 이 9단기라고 하죠. 유럽 단기라는 식물을 재배해서 독칼로 저기 이 중치단기로 유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DNA 마커를 하는 과정인데요. 특정 그 고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의 이제 이 DNA 정보를 가지고 PCR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PCR 이거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코로나 PCR 판별법 나오고 나서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DNA를 인위적으로 정폭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시발물 부위들을 가지고 DNA 합성하는 거거든요. 합성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튜브에 DNA를 넣고 네 개 식물의 DNA를 다 넣고 PCR 돌리면 딱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DNA가 정폭이 됩니다. 이렇게 정폭이 되면 이거는 독칼이구나, 이거는 중국 그 중치단기구나,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섞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각각의 마커들을 크기를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해서 하나의 튜브에 이 모든 네 가지를 다 섞어서 DNA를 정폭했을 때 크기에 따라서 이게 생성 유무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중국에서 수입된 거, 그다음 국내에 유통되는 독칼을 전체 27개인가를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9단계였고요. 이게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의 정품이고, 그다음에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한의원이나 한약방이나 이런 것에서 쓰는 활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산업에서도 특히 건기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기업에서는 시작할 때부터 이게 정확한 원료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 임상시험까지 가가지고 저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기술 지원도 하고 실제로 샘플을 보내주면 저희가 다 분석해서 이게 뭐다라는 것을 이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저기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을 때의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게 기원이 뭐냐, 이게 식물이 아까 말씀드린 당기면 안젤리카 기가스 뿌리다 뭐다 뭐 하면서 그다음에 특정 지을 수 있는 물성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원재료와 유사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한 데이터들을 식약처에서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고요. 유전자 분석에서는 어떤 차이들이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줘야 되고요. 심지어 성분의 차이를 어떻게 분석해서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이게 바나라는 약재인데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나라는 약재인데요. 이게 이게 약재에는 바나가 정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굉장히 형태가 유사한 것들이 이제 대바라라는 것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호장남성이라는 게 잎 모양은 다른데요. 뿌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경 재배가 논에서 재배 가능한 수바나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는 마크를 저희가 만들었었는데요. 논문으로 이제 그게 퍼블리시가 되고 났는데 재작년에 한 기업이 바나를 27톤인가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게 몇십억 원어치가 되는데 이게 수입해 오면 식약처에서 관능검사 테스트를 하거든요. 관능검사 테스트를 했는데 다 바나가 아닌 위품으로 결정이 나서 수입 불허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 바나는 이것처럼 동글동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 옆에서 이렇게 이 작은 뿌리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이게 아까 호장남성이라는 그거 식물의 뿌리의 주된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이게 수바나의 형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실제로 개발해온 DNA 마크를 가지고 50개체를 다 형태별로 했더니 다 정품 바나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서를 기업에 전달해서 그 수입 허가가 되고 관련된 검사법을 식약처가 한번 더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제 용역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왜 이렇게 됐냐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조사를 좀 했더니 바나라는 게 식물이 이 종자가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습니다. 이 뿌리 주위에 주화라고 해서 달려서 그게 떨어져서 다시 되는데 요즘은 조직 배양을 써서 이 개체를 많이 증식시켜서 그걸 땅에 심어서 수확하는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형태를 가지고 구별할 때 위품으로 유사품으로 다 판정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